운명의 상대를 찾고 싶나요? 그렇다면 본 설문에 응답하세요. 모리비가 당신에게 딱 맞는 사람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모리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설문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어서 응답해 주세요. 나는 혼자서 일하는 게 여러 명이서 일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적인 면에서는 혼자 하는 타입입니다. 혼자서 일하는 게 좋은 편. 여러 명이서 일하는 건 조금, 차라리 혼자 처음부터 맡아서 하는 게 낫지. 흥미로운 대답이군요. 그럼 다음 설문으로 넘어가죠. 나는 새로운 규칙과 생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규칙이나 새로운 생활이 어떤 환경이냐, 어디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현상에서는 굳이 나는 그냥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살고 싶어. 응답 결과 입력 중 당신과 맞는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대체 누구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나는 모리비가 열심히 AI 흉내를 내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모리비 웬 여자의 메신저 프로필 하나를 전송했다. 이번에는 내가 그 유명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너에게 소개시켜줄 사람을 찾아왔어. 바로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이자 세상의 소금형이라고도 불리는 유형이지. 이번에는 이 사람과 만나게 될 거야. 어때? 마음에 모리바? 아, 미안. 누워서 타자 치다가 얼굴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어쨌든 즐거운 시간 보내. 화이팅! 아니, 이러고 그냥 가버린다고? 황당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출근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오전이 지나 저녁 8시가 될 때까지 상대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보통 상대가 먼저 연락했었는데, 이번에는 모리비가 먼저 여자 프로필을 주기는 했어. 내가 먼저 연락해봐야 되나? 이번에는 제가 먼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해보지 뭐. 안녕하세요, 미라클 제이라고 합니다. 소개받기로 해서 연락드리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잠시 대화 괜찮으신가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 바로 1이 사라진 뒤 이정의 답장이 돌아왔다. 제이씨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퇴근하고 운동 다녀오느라 연락드리는 게 늦었어요. 지금 대화 괜찮습니다. 먼저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적극적인 모습에 그녀가 흥미를 느낍니다. 퇴근 후 운동이라니 부지런하시네요. 주중이나 주말 중에 비는 시간이 언제이실까요? 만나는 장소나 시간 정해봤으면 해서요. 네, 좋아요. 먼저 편한 요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지금 일정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춤법 잘 맞추는 것도 그렇고 사무적인 태도도 그렇고 저번에 만난 여자분이랑 어딘가 좀 비슷한 것 같네. 하지만 그 사람하고는 분명 어딘가 다르겠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서둘러 캘린더를 확인했다. 늦은 회의와 회식, 친구와의 약속 일정 때문에 비어있는 날짜는 내일과 일요일 저녁뿐이었다. 잠시만, 일요일 저녁이면은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해야 하는데 늦은 시간에 만나면은 얼굴만 보고 마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내일 퇴근 후에 보자고 할까? 제이씨, 일정 확인하셨나요? 네. 네, 수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일요일 저녁보다는 그래도 토요일이 좀 더 부담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저 조금 급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내일 오후하고 일요일 저녁밖에 시간이 없어서요. 혹시 내일 퇴근 후에 만나는 건 어떠실까요? 내일이요? 퇴근 후에요? 네, 아무래도 일요일은 다음날 출근 때문에 애매할 것 같아서요. 시간만 보면 내일 퇴근 후에 보나 일요일 저녁에 보나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거는 같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일요일 저녁 시간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대신 만나는 장소나 저녁 식사 가게는 제가 찾을게요. 계획적인 그녀는 갑작스러운 약속을 싫어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요. 그러시면은 이정씨 의견에 맞춰서 네, 이정씨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정씨 취향 맞춰서 정해주시면은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취향이라 제이씨 마음에 드는 취향이기를
발휘하겠네요. 효율적이고 호의적인 그녀의 제안에 호감을 느낍니다. 그럼 시간은 7시 정도로 하고 건대 입구역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중간 지점이 건대쯤인 것 같아서요. 그럼 거기서 봬요.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럼 약속 당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동하는 시간을 서로 공평하게 쓰자는 거네. 이 사람 어쩐지 마음에 드는데 좀 계산적인 것 같네. 계산적이다 이런 표현은 저는 잘 안 써요. 상대방 시간 빼앗으면은 상대도 나도 불편하잖아. 똑부러지고 야무지게 일정 관리하는 사람 같은데 은근 마음에 드네. 이번에는 느낌이 좋을지도. 공평함과 계획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본인이나 상대나 서로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일정을 좀 정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나저나 이 사람 어떤 데이트를 계획할까? 아니지, 일단 잠이나 자자.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 주말 전까지는 일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나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 이런저런 상상과 생각을 가까스로 억누른 후 잠에 들었으나 나는 늦잠을 자고 출근을 하고 말았다. 더군다나 업무 도중 작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정씨를 만나는 날이 되었을 즈음에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미치겠네. 지하철은 그렇다 치고 약속 장소까지 걸으려면 10분은 걸리는데 약속 시간까지 5분밖에 안 남았네. 늦을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해야 하나? 응? 제이씨, 오고 계신가요? 아직 지하철이시면 8번째 칸에서 내리시고 바로 계단 올라오셔서 3번 출구로 나오세요. 그렇게 오니까 제일 빠른 것 같더라고요. 뭐지? 내가 늦을 거란 걸 예상을 한 건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어떻게 할까? 약속 시간 지키기 위해 이정이 말한 대로 한다. 그냥 늦을 것 같다고 솔직하게 얘기한다. 일단은 출발 자체부터 지금 시간이 너무 아슬아슬하면서도 사실 제 시간 맞춰 도착하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솔직하게 좀 털어놓는 게 낫겠다 싶어요. 아니다, 내가 축지법을 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제 시간에 가.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해야겠다. 이정씨,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기다리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메시지 옆에 바로 읽음 표시가 나타났으나 이정은 잠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한번 찍혔네요. 그렇게 내가 초조하게 그녀의 답장을 기다릴 즈음, 괜찮습니다. 늦을 수도 있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화났나? 모르겠다. 일단은 되는 대로 빨리 가자. 나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 시간에서 10분 정도 늦었기 때문일까? 이정의 미소는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냉담했다. ISTJ의 첫인상, 그녀가 느낀 상대의 첫인상은 대부분 관계가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하지만 또 모르죠. 당신이 변화시킬 수도. 첫인상 없죠. 네, 일단은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아서 다소 불안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소개팅뿐만 아니고 어떤 모임이든 중요한 미팅 약속이든 간에 약속 시간에는 절대 늦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해요, 이정씨.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생각보다 빨리 오셨는데요. 우선 천천히 이동할까요? 클래스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네? 클래스요? 간단히 저녁만 먹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만나자마자 술을 마시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원데이 클래스로 스테이크하고 파스타를 만들어서 야경 좋은 테라스에서 그걸 먹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해두기는 했는데 어떠세요? 되게 좀 신선한 만남이네요. 재밌겠어요. 기대되는데요. 사실 혼자 예약하시고 장소 결정하겠다고 하시길래 많이 기대를 했는데 제 기대 이상이네요. 성의껏 준비한 일정을 좋아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에 드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내일 출근이니까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싶었거든요. 저도 이정씨하고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서 좋아요. 그런데 요리하다가 망치면 어떻게 해요? 이정씨가 맛없는 거 드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요리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 하시는 바람에 동생하고 부모님 식사를 제가 다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 있으니까 맛없는 음식 드시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구나. 우선 가게로 이동할까요? 일단 약속 잡은 게 있으니까. 그럼 지금 이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우선은 가자고 해야겠다.
그러시구나. 그럼 우선 가게로 이동할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아, 네. 그러죠.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예약을 했다고 했길래 저는 괜히 또 늦어지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시간 맞춰서 좀 가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우리는 어색한 기류 속에서 밤거리를 걸어 가게로 향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싶어도 이정의 표정은 너무나 차분하고 서늘했다. 그 모습에 나는 여기서는 제가 분위기 반전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제가 늦은 것도 있고 상대방 분하고 시그널이 잘 안 맞은 분위기가 있으니 그래도 제가 성향상 E니까 E로 시작하니까 어떻게든 변화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갑자기요? 아니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조금 있거든요. 저 이정씨 MBTI 알 것 같아요. 뭔데요? 그건 바로 CUTE라고 하실 거 아니죠? 아니요. 그런 MBTI가 어딨어요. 저는 이정씨가 ISTJ라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당신의 주접 시도는 호감을 샀습니다. 주접 시도. 그렇게 원데이 클래스가 진행되는 가게에 도착한 후 엉망진창으로 요리하는 나를 도와준 거는 이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말한 대로 정말 요리에 감각이 있는 모양이었다. 이정이 강사의 칭찬을 한 몸에 받으며 요리를 완성한 뒤 우리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식기 전에 드세요. 오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정씨도요. 맛있게 드세요. 와, 저 장난 아니네.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비주얼 미쳤네. 그러고 보니 전 여친 인스타 다시 하는 것 같던데. 데이트 중이라고 사진 찍어서 올려버릴까? 근데 저는 본래 맛있는 음식 먹을 때는 저는 사진을 찍는 편이긴 해요. 뭐 전 여친 여부 이거까지는 사실은 모르겠고 사진을 찍어 올린다. 저 죄송한데 먹기 전에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되나요? 혼자 보기 아쉬워서요. SNS에 올리시게요? 네, 너무 맛있게 생겼네요. SNS 자주 하시나봐요. 내가 각도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자 이정이 나에게 질문을 했다. 내가 너무 열심히 찍었나? 부연 설명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특별한 날을 기록으로 남기면 좋더라고요. 나중에라도 기억하고 그 순간을 다시 추억할 수 있을 테니까요. 불편하신 건 아니죠? 전혀요. 저도 현실의 삶이 바쁘니까 많은 걸 잊어버리더라고요. 추억을 소중히 하는 편이라 그렇게 기록해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이 제이씨에게 특별하다고 해주시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냥 설명하고자 한 말이었는데 특별하다는 말이 이정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은 듯했다. 잘 된 거겠지? 그녀는 매 순간의 경험을 소중히 하는 듯한 당신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그러고 보니 제이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이요? 그러니까 저는요, 똑똑하고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좋아요. 둘 중에 굳이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자기 관리 잘하시는 분? 왜냐면은 밑에 거는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이거는요, 저는 위에 거가 충당이 되면은 밑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로 개발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냥 뭐 성격 성향적인 걸 떠나서 나름대로 좀 스마트하시고 자기 관리를 잘 할 줄 아는 사람이면은 이게 잘 되면은 저는 밑에 거가 자연스럽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밑에 거가 물론 안 좋다 이런 거는 아닌데, 근데 밑에 거로 인해서 위에 거가 충족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똑똑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막 공부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이런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이정 씨는요? 제가 좀 조용한 편이라서 그런지 밝고 활기찬 사람이 좋아요. 예의 바르지만 그래도 매사에 진지하기만 한 사람은 아닌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이씨가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고작 몇 시간 본 게 전부지만 지금 당장은요,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내가 그렇게 보였나? 아무튼 나 지금 좋게 보고 말하는 거 맞지? 처음에는 그렇게 수줍하더니 생각보다 직진할 줄도 아네? 좀 더 이것저것 물어볼까? 그러고 보니 이 사람도 SNS 하는 것 같던데 무슨 사진을 올리는지 물어봐야겠다. 이정씨는 그럼 평소에 SNS에 어떤 사진 많이 올리세요?
저는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나 친구하고 같이 갔던 장소나 하루에 있었던 좋은 일이나 그런 일상 위주로 올리거든요. 나의 질문에 이정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듯 턱에 손을 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진짜 가끔 하는데 기억해야 하는 일 위주로 올리는 것 같아요. 기억해야 하는 일이요?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었을 때라든지 나중에 내가 한번 되새기면 좋을 그런 순간을 주로 올려요. 오, 주로 어떤 순간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한 구절이 너무 좋아서 기억하고 싶다던가 할 때요. 아, 진짜요? 저도 보여주세요. 궁금해요. 그럼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둘 다 뉘앙스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위에 거 가겠습니다. 그래요? 저 이정씨가 어떤 책 읽으시는지 궁금한데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재미없으실 텐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이정은 말과 다르게 얼굴을 붉히며 제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몇 번 화면을 누르더니 사진 하나를 띄워 내게 보여주었다. 그 사진 속에는 저 한강 작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한창 주목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처음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구절도 너무 많고 좋더라고요. 찍어둔 건 노랑무늬 영원에 있는 단편 중 하나예요. 특히 여기 중앙에 있는 구절이 너무 절절해서 사진으로 찍어놨었어요. 정확히는 내가 왜 이 문장에 마음이 움직일까? 이게 궁금해서 기억해두려고요. 좋아하는 주제가 나오자 신이 나는지 이정의 눈빛에 생기가 돌더니 열심히 나에게 설명했다. 갑자기 말이 많은 사람이 됐네. 책을 진짜 좋아하나봐.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을까? 저도 순수 문학 쪽으로 읽는 게 좋아요. 저는 자기계발서 종류가 좀 더 낫더라고요. 그냥 여기서는 공감해주고 동조해주는 분위기가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 좋더라고요. 자기계발서도 몇 권 읽어보긴 했는데 그래도 문학이 더 재밌어서요. 그리고 저도 지금 찍어두신 문장 마음에 들어요. 마음이 뭉클해진다고 해야 하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상상력과 감수성이 풍부한 당신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면 다른 문장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정은 그렇게 말하고 어딘가 신이 난 표정으로 내게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서점에서 구입하거나 한 책의 모습을 보자 생각보다 이정이 오래전부터 책을 자주 읽기 위해 애썼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도 책을 꾸준히 읽으실 정도면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생각보다 책 읽는 시간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 꿈이 작가였거든요. 어린 시절의 꿈. 당신은 그녀의 어린 시절의 꿈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기회로 당신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작가요? 수필가라고 해야 하나? 그냥 글을 쓰면 생각도 정리되고 좋았어서 그런데 공부도 해야 하고 성적 맞춰서 대학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꿈에서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블로그 같은데 올리기도 했었는데 취업하고는 잘 못하고 있어요. 우와, 그럼 지금도 블로그에 남아있어요? 네,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너무 오래전에 쓴 글이라 궁금하세요? 이정이 조금 곤란해하는 표정으로 나에게 말하면서도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블로그를 보는지 화면에 자꾸 드래그를 했다. 보여주기 좀 그런가? 궁금하긴 한데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이정씨처럼 좋은 글일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도 궁금한 거 조금 못 찾는 그런 면도 있어서 제가 네, 궁금해요. 글에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담긴다고 하잖아요.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럼 쓴 거 중에 그나마 괜찮은 거 찾아볼게요. 어떡하지? 너무 긴장돼요.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게 처음이라서 여기요. 이정은 그렇게 말하고 긴장한 표정으로 내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길지 않은 글이었으나 수필 형식으로 쓰인 글은 책임감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대학에 와서 느낀 점들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나는 그 글을 읽고 이정이 쓴 글의 장점에 대해 말한다. 글을 읽고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보통 같으면 저는 그냥 느낀 점 위주로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상대방 분이 사실 안 보여주려고 보여주기 좀 꺼려 하던 상황에서 괜히 좀 부끄럽고 쑥스러우니까 이제 안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이 좀 강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그냥 장점적인 걸로 얘기해주면서 길을 한번 살려주는 쪽이 낫지 않나
느낀 점에 대한 거는 이거는 충분히 나중에라도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는 편으로. 이정씨 글은 섬세해서 좋은 것 같아요. 담담하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시는 것 같은데 내용도 좋지만 문장이나 상황, 서술 표현이 특히 좋으시네요. 블로그 말고 다른 데 보내시는 거는 어때요? 출판사 같은 데나 아니면 인터넷 연재도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세요. 진짜 잘 쓰세요. 저는 이정씨 책 나오면 사서 볼 것 같은데요. 그때 가서 저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아니지, 미리 사인 받아놔야겠다. 네, 쑥스럽네요. 쑥스러워 하면서도 당신의 디테일한 평가가 내심 무척이나 기쁩니다. 내 칭찬과 너스레에 이정이 쑥스러우면서도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웃을 때는 또 조금 귀엽네.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그녀는 당신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정과 식사를 마무리한 후 나와 이정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정의 표정은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확실히 나아 보였다. 오늘 즐거웠어요. 가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지하철 타고 조금만 가면 돼요. 이정 씨는요? 저는 내일 업무 준비할 게 있어서 집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시간 늦었는데 내일 출근은 괜찮으시겠어요? 네, 늦게까지 할 건 아니라서요. 그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다고? 애프터는 비즈니스 관계 끝난 것처럼 말하네? 설마... 제이씨 충분히 매력적이고 멋진 분이시지만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분 만나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관계를 말끔히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살짝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이정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고 거리의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처럼. 점수가 낮아 애프터를 받지 못했습니다. ISTJ와의 소개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8번째 소개팅이었는데 생각보다 금방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까인 거죠. 길게 얘기해 볼 것도 없이 다음 예고편을 바로 볼까요? 혼자 빈 테이블에 뻘쭘하게 10분 정도를 보내자 가쁜 숨을 내쉬며 카페로 들어오는 수진이 보였다. 드디어 오셨군. 수진은 어딘가 어색한 포즈로 내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구하의 개소. 뭐죠? 왜 무슨 대화를 암시를 하길래 저런 말투를 썼는지. 저도 저런 말투 쓰는 거는 잘은 모르겠는데 구하 드라마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